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68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꽤나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으로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당연히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2월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었고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요르단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우리 대표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아시안컵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요르단 대표팀은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아시안컵 이후 8경기 동안 6승 2무 0패라는 압도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보다 더 전력이 상승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대표팀의 캡틴이자 핵심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원정에서 완전히 불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 어떤 전술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이명재, 김민재, 황인범, 박영호, 주민규, 이재성, 황희찬, 조유민, 이강인, 서령우 선수까지 출전시켰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최근 부진하다고 하지만 개인 능력에 있어서 대표팀 선수 중 최고의 윙 포워드인 황희찬 선수가 메웠고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으면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의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했으며 포메이션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유지되면서 기본적인 전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야잔 알-라이마, 무사 알타말이라는 핵심 에이스 2명이 전부 부상으로 빠지면서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수비 부담을 한껏 덜 수 있는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당연히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기본적인 볼 소유권 자체는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76대 24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과 거친 몸싸움으로 도전해오는 요르단 대표팀에게 상당한 고전을 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3분부터 오프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점에 근접한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조현우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전반전 6분에는 라인아웃으로 판정되긴 했지만 요르단 대표팀의 공격에서 골대를 맞는 슈팅을 내주는 등 최근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격적인 태세에 상당한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요르단 대표팀의 비매너에 가까운 거친 태클들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출전한 황희찬 선수는 전반전 9분에도 상대의 깊은 태클에 타격을 입으며 1차적으로 부상을 입었고 전반 20분에는 아예 발목이 꺾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황희찬 선수는 결국 엄지성 선수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에게도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클을 하는 등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홈팬들의 엄청난 응원과 요르단 선수들의 비매너에 가까운 거친 플레이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에게도 공격 찬스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18분 황희찬 선수가 뛰어난 돌파를 통해 만들어낸 찬스를 이명재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터무니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찬스는 이강인이 처리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36분 만에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38분 서령우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이재성 선수가 정확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마침내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소 힘든 양상의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결국 경기 리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점수차를 그대로 1대 0으로 유지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경기 양상을 리드로 마무리 짓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확실히 우리 대표팀은 득점이 터지자 여유도 생기면서 볼 흐름이 훨씬 더 개선되었고, 특히 이강인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초반 환상적인 턴 동작으로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강인 선수는 위협적인 킥을 통해 요르단 대표팀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집어넣으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에 더욱 높은 지배력을 통해 경기력의 안정성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후반전 교체에 투입된 오영규 선수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요르단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수차례 1대1 찬스를 만들어내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등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67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오영규 선수가 시저스 이후 빠른 타이밍으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요르단의 골망을 흔들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 좋은 흐름을 통해 2대 0의 리드를 만들어내며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요르단 대표팀도 야잔 알 나이마트 선수를 투입해 우리 대표팀의 뒷공간을 수차례 노리면서 위협적인 스루 패스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이후에도 한두 차례 우리 대표팀의 측면 라인을 돌파해 크로스나 패스까지 시도했지만 요르단은 확실히 마지막 패스나 크로스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대표팀은 계속해서 상대 찬스를 견뎌내며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을 남은 시간 동안에도 완벽하게 막아내며 그대로 2대 0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2승 1무 0패로 비조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칠게 나온 요르단 대표팀에게 원정 경기인 만큼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기를 펼쳤고, 부상 선수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 동요할 수 있는 힘든 환경 속에서의 경기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준비해온 전술을 제대로 시험해보고 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요르단 대표팀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 정도의 팀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모면한 것일 뿐, 더 높은 레벨의 팀과 맞붙었다면 얼마든지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장면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근 보여줬던 수비적인 조직력이나 집중력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했던 경기였습니다. 만약 무사 알타마리 선수와 야잔 알 나이마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다소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었고,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대신 출전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부진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선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기 양상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단 20분만 뛰고도 꽤나 좋은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겨우 20분밖에 뛰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였고,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더 뛸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 내용은 홍명보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이전의 팔레스타인전이나 말레이시아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으며 선수들 간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워크도 좋았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잘 대처해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발전이 있었던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였으며 요르단 홈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에게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